Welcome to business as usual on the IBM Smart Cloud. A small lab in Berlin is using supercomputing to fight cancer. An industrial city in China is becoming a high-tech hub in under 4 years. Britain's building a smart grid to help cut emissions by 80%. Even an independent studio in Malaysia can produce big-time blockbusters. Transforming business through the cloud. That's what I'm working on. I'm an IBMer. Let's build a smarter planet.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전문가와 이슈별로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플랜 IT 오늘 올해 첫 번째 방송 미션 크리티컬 매니지드 클라우드를 합친 SC 플러스 기업의 핵심 업무 구름위에서 관장하라 이런 주제로 IBM 코리아의 김기환님 모시고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되게 제목이 거창한데 SC 플러스 이게 오늘 이제 IBM의 서비스 이름 같은데 아까 미리 보니까 좀 클라우드가 좀 진화한 것 같더라고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 SC 플러스가 이제 약자인데요.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라는 제품이고 IBM이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네. 클라우드 형태로 기업의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그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매니지드 서비스와 그리고 가용성이 네. 보장되는 그런 그 고가용의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가용성과 매니지드 서비스가 어떻게 잘 그 서비스 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네. 이따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그 SC 플러스 이것이 어떤 기업이나 어떤 분들한테 특히 필요할까요? 저희 IBM이 그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용 데이터 센터들을 전 세계에 총 8군데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주부터 해서 남미, 유럽, 아시아에 걸쳐서 8개국에 저희가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국내에서 해외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여건상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출이나 그렇죠. 혹은 기존에 해외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던 여러 가지 IT 서비스들 그런 부분들을 보다 고객과 가까운 곳 혹은 네. 자기들의 그 이제 실제 IT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과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네. 그런 기업들에게 사실 맞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에다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또 지사에다가 이런 IT 네. 인프라를 또 꾸미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이제 계약과 동시에 바로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네. 기존에 이제 저희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을 할 때 그 해외의 현지 사업자나 네. 혹은 이제 국내 사업자들 중에 해외 인프라를 콜로케이션이든지 서버 호스팅이든지 네네. 이런 형태로 제공하는 업체들을 컨택해서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와 그렇죠. 또 이제 저희 로컬에서 현지로 인력들을 또 파견해야 되는 부담 그런 것들을 안고 서비스를 운영을 했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한 곳에서 포털을 통해서 모든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원을 할당할 수 있고 네네. 그런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활용해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울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것이 아까 8개 이런 그 SC 플러스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가 IBM이 이미 전 세계에 구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뭐 글로벌 진출할 때 쓸 때 또 이런 거 할 때 서비스 할 때 또 우리가 DR 센터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도 많이 활용을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저희 클라우드 센터를 DR 센터로 직접 이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DR 센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네네. 실제로 이제 DR의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DR의 대상이 되는 서버와 DR을 하는 서버, 네. 두 서버 사이에 이제 네트워크 회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쉽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적은 규모의 DR이라면 저희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는 없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라는 제품과는 별도로 버추얼 서버 리커버리라는 VSR이라는 또 다른 클라우드 DR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만 DR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8개 클라우드 센터가 있고 그 클라우드 센터 하나를 고객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그 클라우드 센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아, 사실은 저희가 그 클라우드 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문제들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디자인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센터 간 서로 이제 DR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여건은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올 연말쯤에 아마 서비스가 가능해질 걸로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여기 뭐 기사에는 우리나라 꼭 뭐 요새 전자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야들이 이제 세계를 진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우리가 아마 IT 분야에 있다 보니까 신규 서비스를 우리가 한번 해외로 런칭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할 때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기 그렇잖아요. 어떤 신규 사업 같은 거, 네. 약간 벤처스러운 그런 것도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특히나 더 부담이 되는 거는 이 사업이 성공할지 그렇죠. 실패할지 네. 혹은 성공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거기에 사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것은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서버의 전체적인 자원의 양이라든지 네. 그리고 자원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센터가 그 전 세계에 네. 퍼져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거리가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운 네.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따가 Q&A 시간 갖겠지만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있으면 지금 편하게 그 댓글 창에다가 편하게 그 궁금한 것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의견도 좋고요. 오늘 그 질문 좋은 질문한 분들한테 저희가 많은 경품 저희가 준비해놨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그 뭐 글로벌을 진출하는 것도 이런 이 클라우드 환경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되겠지만 이거 말고도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가속화시키는 요소들이 또 있죠. 어떤 것도 예. 있을까요? 그 클라우드 환경을 가속화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것이 하나의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PD님께서 1분 동안 잠깐 보고 오시라고 했던 그 동영상의 네네네. 시작 부분을 보면 네. 실제로 2013년에 각 기업의 IT 운영 비용이 전체 이제 IT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와. 운영 비용에 네. 대한 그 막대한 지출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운영 비용에 대한 지출은 신규 사업 혹은 네. 이제 그 기업의 핵심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많은 재원들이 실제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네. 인프라에 그 투자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비용 개선을 위해서 클라우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이나 소셜 이런 현재 IT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물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이제 IT 키워드들이 또 다른 그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일례로 그 카카오톡 내에서 서비스되는 애니팡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출시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1000만 유저를 확보하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시스템 자원이 갑자기 그 몇 달 이내에 필요해졌다는 얘기고 또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달 후에 또 그 실제 사용자는 그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네네. 결국은 탄력적인 IT 자원에 대한 그 운용을 할 필요가 굉장히 많아졌다. 네. 결국 그러한 요소들은 클라우드의 특성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의 확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는데 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네. 이것이 도입에 있어서는 주저주저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가트너 자료를 보면 현재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현재 도입한 기업들이 전체의 14% 정도밖에 네. 되지는 않는데요. 네네. 그 고객분들, 그 외의 고객분들이겠죠. 그 외의 고객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이제 외부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데이터 보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SC 플러스나 다른 여타 IBM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보안 부분이고 네네. 그러면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네. 책임을 질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하나의 이제 정형화된 서비스를 받다 보니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데의 제약사항들 네. 이런 것들 혹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신뢰성 문제 네네. 뭐 아마존도 비슷한 이제 장애를 겪기도 했었지만요. 그 다음에 기능 자체가 부족한 경우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상품 카탈로그를 준비해 놓고 파는 입장이다 보니 네. 그 고객들이 특별히 원하는 그런 제품들이 없는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새로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디자인하고 네. 클라우드에 맞도록 마이그레이션을 한 후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당장 입장에서는 기능이 부족하니까 클라우드로 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실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도표 보시면 이렇게 뭐 거의 이렇게 지역별로 권역별로 4개 권역별로 나눠져 있지만 거의 다 보면은 그 데이터 시큐리티 이슈 해가지고 짙은 회색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쪽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그 difficulty of customization,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쉽지 않다는 것들도 그 회색으로 옅은 회색으로 많은데. 근데 특이한 건 남미가 보니까 역시 이 사람들이 되게 낙관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데이터 보안이 2등, 여기만 2등이네. 사실은 그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 차트 말고 다른 네. 차트를 보시면 네. 남미가 클라우드 어댑터빌리티는 가장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남미는 클라우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4개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아, 네. 아직 좀 기술적인 그 레벨이 다른 3개 권역보다는 좀 떨어져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상이라도 그렇고 좀 이제 약간 두려워하는 요소 중에 이 요소도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겠고 네. 특히 이제 보안 쪽하고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쪽 이런 쪽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네. 그 IBM SC 플러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켰는지 그런 것들 한번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보안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보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고객분들과 클라우드 상의 서비스를 논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됩니다. 네. 특히나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 만약에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데이터들이 어떤 경로든 그 유출이 돼서 외부로 이제 알려졌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게 굉장히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네네. 사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어플리케이션 장애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문제 혹은 인프라스트럭처 상에서 제대로 뭐 여러 가지 침입 탐지나 네. 여러 가지 방어를 못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는 영역 하드웨어나 특히나 이제 IBM의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까지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운영체제에 어떤 보안 이슈로 시큐리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런 경우는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IBM의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는 다른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일종의 텀스 앤 컨디션스를 고객이 직접 웹상에서 확인하고 네. 그 텀스 앤 컨디션스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동의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고객과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를 같이 리뷰하고 네. 같이 어떤 그 전체적인 현재 IBM의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에서 제공되는 보안 관제, 보안 관리, 여러 가지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고객과 충분히 이해와 협의 이후에 합의하는 거죠. 이후에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고객분들에게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보안 말고 저 커스터마이제이션도 아까 보면 되게 많이 요구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커스터마이제이션 쪽은 어떻게 어떤 지원을 하는지. 커스터마이제이션 쪽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사실 제기되는 부분은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로 엔드 유저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여러 이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여러 네네. 사용자들 뿐 아니라 그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와 기업의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 기업의 그 사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 센터. 네네. 기업의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SC 플러스 센터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접속 요건. 이런 접속 요건에서 플렉서빌리티를 보여주지 못하는 네. 대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런데 SC 플러스의 경우에는 SC 플러스 인프라스트럭처 바로 바깥에 SC 플러스 익스터널 존이라는 별도의 존이 존재를 하고요. 네. 일종의 상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콜로케이션 서비스처럼 고객이 원하는 여러 가지 보안 장비나 네. 아니면 웹 가속기 그리고 추가적인 스위치나 네트워크 장비들 그리고 고객의 전용선을 MPLS로 연결하실 경우에 MPLS 관련한 그 장비들, VPN 장비들 이런 장비들을 고객의 구성에 맞게 저 익스터널 존에 구성하실 수 있게 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커스터마이즈가 됐죠. 네. 왼쪽 아래 빨간 부분에서는 이제 외부 인터넷 접속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VM들을 접속하는 경우 네. 방화벽을 통해서 가게 네. 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는 별도의 장비들을 통해서 저렇게 연결이 되는 그리고 가장 오른쪽 아래 부분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SC 플러스의 VPN 컨센트레이터를 통해서 5개까지의 고객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연결하는 네. 저런 다양한 네트워크 그 접속 방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플렉서빌리티를 고객분들한테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에는 되게 필수일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해외 권역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요구 사항들이. 예, 그죠? 실제로 현지 업체들을 직접 여기서 컨택을 해서 그 뭐 네트워크 회선 혹은 그렇죠. 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맨 첫 번째 주제 보면 매니지드 앞에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도 유용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여기서 SC 플러스에서 구동할 때 도대체 왜 우리가 더 안심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랄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라면 이제 대개 기업의 핵심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CRM이 될 수도 있고 ERP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 자체 개발된 그런 네. 이제 업무들이 있을 텐데 SC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이제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이 x86 위주의 그 서버 가상 머신을 제공을 한다고 보면 네. SC 플러스는 업계 최고의 가용성을 자랑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IBM의 시스템 P 자원을 네.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 결국은 이제 AIX라는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유닉스 서버가 이제 제공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그 기업의 핵심 업무들이 유닉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 유닉스 기반으로 물론 이제 리눅스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x86 위에 이미 그 IBM의 AIX를 이용해서 기업의 핵심 업무를 디자인하신 경우에는 그 전혀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도 네. IBM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무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계약한다면 이제 SLA 네. 그 항상 이제 이슈인데 그때 보면 SLA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우리가 보험 들 때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상합니다. 까지밖에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SLA라는 거는 내 서비스의 어떤 지속성의 가용성을 개런티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피해 보상 꼭 문구처럼 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 어떤지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SLA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업이 실제로 관리하는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장 네. 혹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SLA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SLA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숫자에 불과해서 네. 이 숫자를 미트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제공하는 보상의 근거 그렇죠. 로만 제공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SLA는 항상 그 SLA의 타겟 목표, 그 퍼센트,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잠시 보시면 저희 그 SC 플러스의 개괄적인 어떤 구성도를 그 보시고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그 디자인 자체에서부터 사실 이제 SC 플러스 데이터 센터 자체가 한 곳에 있더라도 일테면 독일 센터라면 그 독일 센터 안에서도 2개의 물리적인 센터로 실제로 나뉘어 있고 네. 그 2개의 물리적인 센터가 굉장히 빠른 그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이 네. 돼 있고 네네. 결국은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지난번 아마존 사고처럼 낙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인프라에서 효과적으로 고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저런 인프라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얼마만큼의 아우티지가 예상되는지, 일테면 평균 장애간 인터벌은 얼마고 한 번 장애가 났을 때 복구하는 시간은 얼마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브론즈부터 플래티넘까지 지금 SLA가 나와 있는데 저 그 값들은 그런 근거로 산정이 됐고 이를테면 골드와 플래티넘의 차이는 실제로 물리적인 스토리지 장비에 대한 미러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한 0.2% 난다라고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근데 실제로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의 서비스 SLA 목표는 혹은 우리가 원하는 SLA는 99.95%다. 네. 그 고객의 의도는 아마도 우리 서비스 관점에서 우리 서비스가 99.95%의 시간에 실제로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네. 관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플래티넘 같은 경우 99.9%, 네. 플래티넘조차도 99.9%인데 그러면 고객의 타겟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저런 VM들을 2개씩 묶어서 실제로는 가용성을 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위에서 99.99, 99.999 얼마든지 가능한 SLA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패키지 브론즈, 실버 이것 따라 가지고 색깔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죠? 물론 가격이 다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 말고도 물론 이렇게 정해졌지만 아까 합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세부 조항 같은 거는 또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겠죠? SLA 숫자, 그 각 네. VM당 숫자는 저렇게 정해져 있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서비스 타겟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SC 플러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궁금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객들마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SC 플러스는 사실 이게 하나의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하드웨어 제품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SC 플러스도 사실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버전은 1.1 버전입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1.2가 있을 거고 1.3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해 고객분들한테 명확한 로드맵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당장 보면 SAP에 대한 오토 인스톨 이런 그 SAP 서비스가 현재 SC 플러스 위에서 파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SAP에 대한 추가적인 오토메이션 네. 이런 기능들을 2013년 EQ면 되겠다. 사실 저 버전이 1.2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4Q에 가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DR 시나리오. 저희 클라우드 센터 간 서로 VM들을 DR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더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저런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과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고객의 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그런 기능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 새 로드맵에 네. 반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SC 플러스잖아요. 네. 그러면 SC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SC하고 SC 플러스는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외부에 있는 IBM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네. 그게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와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는 아마존이 하고 있는 AWS나 기타 여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한 네. 시간 단위 과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나 커스터마이즈 솔루션들, 클라우드 솔루션들 이런 솔루션들을 얹은 어떻게 보면 디벨롭먼트 테스트나 아니면 굉장히 라이트한 네. 혹은 클라우드 본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는 저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고가용성의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도 IBM의 시스템 P, 시스템 X, 그리고 XIB 스토리지 이런 네. 엔터프라이즈 장비들로 구성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매니지드 서비스와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위에서는 스마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파스 혹은 데브옵스 네. 서비스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일종의 형상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위에서 자유롭게 고객분들이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점점 더 많은 저희 파트너사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솔루션들, 혹은 IBM이 개발한 솔루션들, 그리고 저희의 이제 굵직굵직한 파트너사들, SAP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기업에서 되게 진짜 중요한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미션 크리티컬한 SC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서비스가 맞습니다. 1점대니까 지금. 네. 그러면 현재 그래도 고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고객 사례 몇 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솔직히 이제 다양한 고객들이 지금 저희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사실 국내에도 다양한 고객분들과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교세라의 경우인데요. 원래 이제 교세라가 원했던 거는 일본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마케팅 직원들이라든지 세일즈맨들이 구주나 유럽이나 아니면 미주나 그 동남아.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요 마케팅 혹은 이제 영업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실제로 IT 서비스 CRM, 대표적으로 CRM인데요. CRM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자사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해야만 하는. 네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레이턴시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결국은 품질에 대한 불만이겠죠. 네. 품질에 대한 불만들이 현업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의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유즈 케이스처럼 저희 그 세계에 분산돼 있는 IBM의 SC 플러스 센터로 네. 그 인프라들을 일부 나누고 그 다음에 핵심 데이터는 서로 이제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함께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독일과 미국에 있는 SC 플러스 센터를 추가로 네. 활용을 해서 보다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미국, 그러니까 남미, 중미, 하여튼 중남미권하고 아시아권하고 유럽권 딱 리전이 딱 나눠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드라이와이즈 미국 회사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렇겠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그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한 IT 자원들을 실제로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해서 구매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드라이브와이즈는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혹은 이제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고속도로들이 그렇죠. 있고 그 고속도로들이 거의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 뭐 가보시면 굉장히 낙후된 도로도 있고 네. 혹은 이제 굉장히 새로 닦여져서 좋은 도로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나라는 사실 그걸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지만 그 하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차량들이 그런 고속도로를 지났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무게를 많은데요. 재죠 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과적에 대한 체킹. 결국은 미국의 수많은 트럭커들이 짐을 싣고 굉장히 먼 목적지까지 가다가 그런 과적 단속 구간을 만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게가 초과돼서 뒤로 돌아서 다른 경로를 택해야 되는.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려주면 그런 현재 이제 그 차의 무게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루트를, 최적의 루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고, 네.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반영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아이디어만 있고 실제로 IT 자원들에 대한 운영 경험 없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IBM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접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린 그림들, 우리는 이러한 서버들이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돌아야 되고
필요한 경우 방화벽이나 로드 밸런서는 이렇게 둬야 된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오셨고 네. 그 그림을 저희 이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함께 IBM SCA 플러스에 맞도록 최적화해서 디자인한. 그러니까 그 그림이 원래 여기가 드라이버아이즈가 이제 신규 회사니까 그렇게 구축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IBM SC 플러스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그걸 네. 구축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인하우스로. 예. 그렇죠. 그것들은 다 이제 자산 투자에 대한 위험성뿐만 아니라 용량이 어떻게 변할지도 그럼요. 전혀 모르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저런 형태, 기존에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맞춘 어떤 그 이니셜 솔루션, 디자인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는 솔루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네. 실제로 고객과 협의 중에도 굉장히 많은 글로벌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 솔루션을 디자인을 다듬어서 저희 SC 플러스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Q&A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좀 마지막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SC 플러스는 저희가 이제 흔히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누는 그런 경계로 본다면 굉장히 그 정의하기가 까다로운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는 매니지드 혹은 이제 IBM 호스티드, 매니지드 그리고 쉐어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용되는 퍼블릭 클라우드와는 달리 저희 SC 플러스에 온보딩 하시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의 가입이 아닌 직접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의 계약이 필요한 거고 네네. 그리고 그 운영 체제까지의 모든 매니지드 서비스 거기에는 어카운트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까지 뭐 변경 관리라든지 패치 관리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듀얼 데이터 센터 디자인부터 시작한 고가용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시스템 P를 제공하는 그런 그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그 유연성과 다양한 네트워크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IBM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뢰도 보안에 대한 신뢰도나 회사의 영속성 사실은 회사가 계속 지속될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중간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렇죠. 저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 SC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어떤 안정성이랄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만의 어떤 안정성과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만의 어떤 뭐랄까 편의성 이런 것이 다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좋은 점들이 다 같이 믹스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단점을 이렇게 딱 분석을 했을 때 SC 플러스를 만들 때는 거기서 장점들만 그렇죠. 뽑아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좋긴 좋지만 그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너무 그죠? 다 하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성도 고려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 할 건데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오늘은 15분한테 아웃백 세트 메뉴 보내드리겠고요. 또 설문의 맨 마지막 설문에 보면은 여러분 2013년도 비즈니스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질문에 답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특별한 또 소정의 상품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질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좀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영주님, SAP 프로젝트를 할 때 운영 환경과 같은 또는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리퀘스트가 가능한지요? 혹은 레퍼런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SAP를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제공했을 때 이제 장점이라는 것들이 네네. 이미 이제 고객이 디파인해 놓은 어떤 SAP 환경, 네. 그 환경을 어떤 SAP 입장에서는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르는
그 전체적인 뭐 QA 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 환경에서 공히 사용하고 한 번에 이제 어떤 환경 빌드업으로 운영 환경과 QA 시스템 환경, 개발 환경 네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프로비저닝 받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세븐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의 목적이 될 텐데요. 네네. 저희 이제 그 IBM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에서 제공되는 SCE 플러스는 그 중에서는 아직은 약간은 이제 규모가 좀 그 중소형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 정도의 SAP 환경에 적합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 운영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빨리 프로비저닝하는. 네네. 그러니까 고객의 커스터마이즈된 한 셋을 만들고 그 환경을 계속해서 똑같이 이제 그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네네.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레퍼런스는 아무래도 SAP 솔루션이다 보니 저희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에서도 독일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가 런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일부 어카운트들 사실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네. 독일의 일부 어카운트들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종필님, 약정 기간이 있는지요? 파일럿으로 단기간 운영 후에 서비스를 지속할지 아니면 드랍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도 에도 적합한지요? 물론 이제 약정 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니멈 계약 기간, 그러니까 가장 최소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트라이 해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일종의 POC가 되겠죠. 그래서 그 POC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희 이제 담당 영업사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김종환님, SLA에서 99.9%라고 하셨는데 개량화된 형태의 품질 관리가 가능한지요? 사실 이제 개량화된 형태의 품질 관리라는 게 좀 어떤 말인지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99.9%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각의 케이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네. 운영체제의 크래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하고 하드웨어 장애, 그러니까 하드웨어 박스 하나가 죽어서 그 안에 있는 VM들이 사용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네네. 스토리지 장애 혹은 이제 데이터 센터 장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 시나리오에 대한 저희의 대응.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인 복구 시간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99.9%가 나왔다라는 그런 수준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류성민님, IBM 제시하는 SC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표준이 된다면 도입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클라우드의 표준은 이것과는 좀 별도로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아직까지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아마존 서비스도 있고 오픈스택을 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네네. 솔루션들도 있고 IBM의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뭐 IBM 입장에서는 표준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IBM이 이미 이제 오픈스택에 그 스폰서로 등록이 네네. 됐죠. 그 스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등급의 스폰서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IBM에서도 클라우드 표준에서 어떤 어떤 중심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표준은 그렇지만 약간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황병주님, IBM SC 플러스가 아마존 클라우드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차이점 무엇이고 IBM SC 플러스만의 강점 무엇인지요? IBM SCC라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아마존의 AWS 서비스를 비교하면 일단 개념은 양 서비스 전부 다 퍼블릭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같을 겁니다. 네네. 그 같은 거고 일종의 저희가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iOS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네. 사실 할 수 있는 건 비슷하고 다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 제휴 업체들의 네. 어플리케이션이나 앱 환경 이런 걸로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IBM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SCE와 네. AWS를 고객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미연님, 스마트 클라우드 SC 플러스 같은데 이번이 SC 플러스가 공공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공공기관에도 그 기술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기사들을 보면 특히나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아마도 이제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그건 어떤 해석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CE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없애고 그 기업의 데이터 센터의 프라이빗 네트워크 환경에 머지되는 일종의 호스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해석을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필님, 국내 회사의 해외 주사를 위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구성할 경우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해서 CDN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CDN 서비스는 현재 IBM이 직접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SCE 플러스라는 서비스 위에 별도의 CDN 서비스를 묶어서 같이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그 전체적인 솔루션을 디자인하는 것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세희님, 퍼블릭 클라우드상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과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SCE 플러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SCE 플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SCE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카탈로그도 SCE나 AWS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 파트너사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이나 이런 부분과는 라이센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 개선된 EA, 그 2011년에 다시 리비전된 EA에 의하면 고객들이 밸리드한 EA 계약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신뢰하는 일종의 그 라이센스 모빌리티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상으로는 EA 계약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들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SCE나 SCE 플러스 모두 그런 파트너십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실제로 밸리드한 EA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데는 큰 제약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별도의 그 CPU 혹은 이제 코어당 과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여러 가지 CPU당 퍼포먼스 수치, 시스템 P의 경우에는, 시스템 X의 경우에는 버추얼 CPU의 개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셋업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길재님, SC 플러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부분에 응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 측면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공급하거나 오퍼링을 공급할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유스 케이스나 그 굉장히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드리면 당연히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형태는 서버나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여러 가지 자원들을 드리는 측면이다 보니 정말로 다양히 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시작점은 고객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글로벌라이제이션 혹은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클라우드로 가기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분류한다든지, 사실 이제 IBM은 그런 형태의 워크로드 트랜스폼 어널리시스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로 가기 좋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분류하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현재 어떻게 서비스되고 있는지 보고 그래서 그 환경을 클라우드로 표준화해서 클라우드로 가는 그런 어떤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딱 그런 리퀘어먼트가 없는 경우에는요. 자, 윤영식님,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보관된 데이터에 대한 처리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보관된 데이터는 사실 이제 그 계약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저 부분이 나오는데요. 계약이 명시적으로 해지된 경우에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를 제가 이제 계약서 내용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렇게 오래 보관하진 않고 전부 다 파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자, 그다음에 장동수님, 기업의 핵심 업무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고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하는 항목과 핵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화 요소는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되는지요? 질문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업의 핵심 업무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그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의 여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핵심 업무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요건에 따라서 어떤 업무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업무는 또 이제 서버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의 흐름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에 정준님, 현재 국내 구축 중인 기업이 있는지요? 있으면 프로모션 행사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현재는 뭐 국내 구축 중인 기업이 있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좀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있으면 프로모션 행사도 같이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SCE가 프로모션 중입니다. 그래서 네. 90일 트라이얼 가입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90일 동안 최대 5개의 VM과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스마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파스 네. 혹은 데브옵스 요 솔루션들을 90일간 무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강재환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그거 요즘 도입과 솔루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분은 뭐 인수위원회에 계신 분 아닌가요? 설마 그분이? 제가 네. 요즘 아빠들은 뭡니까? 네. 뭐 그냥 너무 좀 이렇게 뭐 그냥 제가 예. 너무 폭넓은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T 정책에 대해서 뭐 그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과학을 강조하니까 네. 좀 두리뭉실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든지 뭔가. 네. 네. 전승호님,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의 적용 사례 중 금융 쪽에는 뭐가 없는지. 사실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어느 정도 그 레퍼런스로 나와 있는 어카운트지만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네. 이제 구축해서 특히나 이제 그쪽은 뎁 테스트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 일반적인 유즈 케이스죠. 그 개발 시스템을 얻는데 45일 걸리던 거를 뭐 20분 이내로 단축했다. 네. 뭐 이런 정도 유즈 케이스. 금융권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특히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스나 이런 부분들은 금융권에서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요, 질문들 중에서 이런 뉘앙스가 많은 것 같아요. SC 플러스 좋은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된다 저것도 다 된다 같으니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한두 가지만 해도 확실하게 이거를 적용할 분야를 좀 알려달라 이런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좀 SC 플러스 물론 이제 여러 개 적용될 수 있겠지만 뭐 한두 가지 이런 분야는 꼭 SC 플러스면 좋습니다 하는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SC 플러스는 이제 저희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션 네. 크리티컬 업무를 네. 돌리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프라를 제공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AP 파스트 서비스 같은 것들이 SC 플러스라는 사실은 아까도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SC 플러스 자체는 IaaS 서비스입니다. IaaS 서비스에 실제로 그 위에 매니지드 서비스를 얹어 놓은 형태인데요. 네. 근데 그 IaaS 서비스가 IaaS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다 네네. 마찬가지지만 그 위에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을 얹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SAP 같은 워크로드들은 SC 플러스 위에 올리기 좋은 그런 워크로드가 될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아까 교세라 케이스처럼 CRM 네. 영업분들이나 마케팅, 세일즈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실제 일하시는 분과 IT와의 거리를 좁혀드리는 부분들 네네.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포커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질문 많은 분들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분들 저희가 나중에 15분 저희가 추려서 그 경품 보내드리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설문에 오신 분들 저희가 또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2월 저희가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하는데 2월 달은 구정이 꼈기 때문에 2월 달은 2월 19일 날 화요일 날 4시에 오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얘기했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해서 스마트 클라우드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연초 첫 번째 방송이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두 번째 세션 5시부터는요, 빅데이터 혁명, 클라우드와 슈퍼컴퓨팅이 이끄는 미래라는 부제입니다. 그래서 권대석 클로닉스 대표님이자 또 저자님 모시고 저희가 또 클라우드, 슈퍼컴퓨팅,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보면 또 어떨 건지 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5분 뒤에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수고해주신 김기환 실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